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 전망치였던 5%보다 낮은 4.9%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돼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나머지 물가인 근원 CPI는 5.5%로 시장 예상치와 정확하게 부합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4%대로 진입하자 오늘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연준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뭐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잘 나온 겁니다. 동부 시간 오늘 아침 8시 30분, LA 시간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이 4월 CPI가 발표됐는데 그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죠. 그 결과를 보면 이 4.9%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 4.9%로 나타났는데 시장 전망치가 5%였습니다. 5.0%였는데 이것보다 0.1%포인트가 낮았고, 그리고 역시 여러 번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라는 게 말 그대로 숫자 노름이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5자가 4자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전망치도 보면 과연 5%에서 4%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측이 분분했는데 어찌됐건 앞자리가 이제 5자에서 4자까지 내려갔다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하락세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CPI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1년 전과 비교해서 소비자 물가 변동폭을 좀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된 4월 CPI 4.9% 의미는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비해서 올해 2023년 4월 물가가 4.9%가 올랐다, 이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4.9%가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뭐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지만 4.9%에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폭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그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1월에 물가가, 그러니까 CPI가 6.4%였고 2월 CPI가 6%, 그리고 3월 CPI가 5%, 그리고 오늘 발표된 4월 CPI가 4.9%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4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것,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지금 뭐 주요 언론들 분석 내용을 보면 식료품, 가스, 교통비 같은 것 등이 내려간 것이 전망치를 하회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가솔린 같은 경우 지난해 2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주범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내림세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12.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료품, 가솔린, 뭐 교통비 등이 내려간 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온 4월 CPI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두 가지죠. 이제 긍정적인 분석이 있고요, 또 좀 부정적인 분석이 있는데 긍정적인 분석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 대부분이 5%를 기준으로 약간 높거나 뭐 낮을 수 있다 예상했는데 뭔가 그 느낌상 또 최근에 그 흐름상 이 금융위기, 이 은행들 위기도 나오고 그래서 5%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에 비하면 전망치를 하회했다. 그게 뭐 불과 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지만 어찌됐건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건 긍정적이다, 성공적이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부정적인 분석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다, 물가가 높다, 이런 지적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목표치가 2%인데 거기에 비하면 4.9%면 2배를 훨씬 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배 반, 굉장히 높은 수치다는 얘기고요. 추세상으로 내림세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지금 지적입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내려가는 속도나 내려가는 정도가
너무 느리고 너무 완만하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네. 아니 오늘 나온 이 뭡니까 이 관점의 차이로도 보이는데 어쨌든 4월 CPI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기 해요.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확실하게 안 좋거나 확실하게 좋으면 이렇게 나뉘는 분석이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CPI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아주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애매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거나 누가 봐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좀 이 아이러니한데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분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CPI 그 소비자 물가 상승폭의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건 뭐 분명한 팩트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2%와는 아직도 좀 거리가 있다. 이것도 뭐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하면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분석에 따라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요. 현실 판단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미래 예측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팩트만 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실 파악과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애매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봐야 되는데요. 근원 CPI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 농산물 등의 항목을 뺀 나머지 물가입니다. 근데 오늘 5.5%로 발표가 됐어요. 이건 시장 전망치 5.5%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전달 그 3월과 비교하면 0.4%가 오른 겁니다. 시장 전망치도 4월 CPI가 오늘 발표되기 전에 3월 CPI, 그러니까 3월 근원 CPI보다 4월 근원 CPI가 0.4% 정도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역시 이것도 시장 전망치와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원 CPI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전망치를 상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다. 근원 CPI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고 부정적인 쪽은 시장 전망치 수준에 머물렀다는 건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좀 좋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원 CPI가 그냥 CPI보다 내림세가 더 완만하다. 왜냐하면 그 4월 CPI가 0.1% 포인트가 줄었는데 지금 그 4월 근원 CPI는 전망치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0.1% 포인트도 안 줄었죠. 물론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근원 CPI가 CPI보다 내림세가 더 완만하다. CPI도 지금 내림세가 완만하다고 지금 일각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원 CPI는 더 내림세가 완만하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내림세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내려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는데 너무 좀 속도가 느리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CPI 발표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건 가장 우리가 궁금한 점인데요. 언론들도 엇갈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하는 쪽과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하는 쪽이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연준이 이번 그 4월 CPI 결과가 전망치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는 이런 정도라면 연준이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가장 흥미로운 분석은 그 영국의 경제 전문지죠.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4월 CPI 발표 후에 분석 보도를 했는데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빌려서 애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6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보류한다. 이런 얘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했습니다. 6월 FOMC가 13일과 14일 열립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지 금리 동결로 갈지
지금으로선 예측이 힘들 만큼 4월 CPI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결론을 내렸고 이게 아마 정확히 팩트를 보고 보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4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하나만 놓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아마 다른 주요 지표들도 살펴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4월 CPI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분명히 애매하죠. 당장 LAC가 내일이죠. 네. 4월 PPI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뭐 정책 결정자들이나 투자자들 모두 다른 지표를 볼 것이고요. 당장 내일 발표되는 PPI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분명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 14일 이 6월 FOMC가 열리기 전에 발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연방준비제도가 많이 참고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CPI 결과를 바탕으로 혹시 연준이 네. 어떻게 이 입장을 취할 것이냐 뭐 예측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측한다면 어찌됐건 중요한 건 CPI가 하락세를 유지했다는 거죠. 이번에 그 4월 CPI가 혹시라도 5%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오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2월에는 1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고 3월에는 2월보다 1%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4월 CPI는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져서 그 하락폭이 상당히 둔화됐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는 신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은 이거는 내려가는 와중에 잠깐 숨고르기 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CPI가 이제 6월에 발표되잖아요. 5월 CPI가 4.5% 정도 내지는 그거보다 약간 더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가 3%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은행 위기 사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그 CPI가 3%대까지 내려간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걱정을 은행 위기를 다스리는 쪽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지금 아주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앞서 예상한 것처럼 CPI가 계속 하락해서 다음 CPI 6월에 발표되는 5월 CPI가 4.5%나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가 3%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즉 6월 CPI 7월 초에 발표되는 6월 CPI가 3%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2%대 진입 연방준비제도가 이상적인 목표치로 제시하는 2%대 진입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서 계속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고집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도 그때 가서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의 어떤 그 대응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안이 아니라 2차적인 사안으로 내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은행 위기에 대처하려고 할 겁니다. 은행 위기에 대응하려면 유동성을 늘려야죠. 지금 긴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갖고 은행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려야 하고 유동성을 늘린다는 건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CPI가 이제 오늘 4월 CPI 발표됐고요. 5월, 6월 CPI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당장 7월 FOMC부터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7월 FOMC 때 금리 인하 갈 수 있는 이유가 7월 FOMC는 7월 25일과 26일 7월 말에 열립니다. 7월 말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CPI가 2번 더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2번의 발표를 통해서 3%대까지 내려가 준다면 그러면 7월 FOMC부터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아직 그래도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금리 인하로 가면 다시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반문할 수도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0.25% 포인트씩 조금씩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우리 금리 인상할 때 연준이 뭐 0.5%, 0.75%씩 올렸는데 내릴 때도 그렇게 한꺼번에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릴 때는 조금씩 내려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어찌됐건 기준금리가 지금 5%에서 5.25% 사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3%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거죠. 내려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PI가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러면 이제 당장 7월부터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예측이고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선반영되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제 당장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이게 작년도 4월 달에 CPI가 그 1년 전 2021년보다 8.4%가 그렇죠. 네, 그 정도. 8.3%인가 오른 거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1년 전보다 지금 4.9%. 9%. 그러니까 이걸 만일에 지금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2년 전보다 거의 13에서 14%가 올라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2년 전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아직도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그러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걱정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이게 그런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데 이 수치를 볼 때는 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제 추세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추세상으로는 계속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